자, 요번에는 이제 함수 기본 용어 정리, 일단 여기가 좀 확실해야 또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뭐 이런 거 갔을 때도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 함수의 정의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F라는 이렇게 쓰고 요런 표시를 많이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갖다 쓰고 임의의 X, 근데 X가 이제 라지 X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대하여 Y는 fx다. 물론 이 Y도 이 Y라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예요. 그렇죠? 이게 함수의 정의인데 자, 요게 이제 뭐라고 얘들아? 함수의 이름이죠. 이 함수는 이름이 f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역이라고 불리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임의의 x에 대하여, 요 말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말은 결국 모든 x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빠트림 없이 f라는 저 함수에 의해서 y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의 일종이에요. 함수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뭐의 x가 어떤 것일 때 y가 무엇에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근데 그 함수가 이제 대응의 어떤 일부분이긴 한데 그 안에도 어떤 룰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이제 A, B, C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1, 2, 3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값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일단 첫 번째 뭔가 연결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대응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A가 1에 대응되고 A가 2에도 대응된다. 그렇죠? 그리고 B는 3에 대응되고 C가 3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대응 관계라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함수라고 본다면 함수는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수는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은 딱 하나씩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의 뒤에 함수라는 말 붙이지 않죠. 원의 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대응이긴 대응이에요. 근데 왜 함수라고 불리지 않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x값 하나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그 정의에 맞지가 않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원의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 그냥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로 일단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지 일단.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함수의 표현 방식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함수의 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함수를 이제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처음 접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를 뭐 배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래프의 개형 같은 거를 많이 봤던 거고 함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이걸 배우다 보면은 뭔가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함수의 표현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지금 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응 관계예요.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패턴이에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팍팍팍 와닿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개 해놓고 이렇게 연결 짓고 짝대기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제 이런 걸 대응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좋아요. 일단 대응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관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상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몇 컴마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1번과 3번 있잖아요. 1번과 3번. 2번과 4번 말고 1번과 3번만 놓고 본다면은 얘는 그 함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의역의 원소에 일단은 유한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유한계, 정해진 개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연속적인 숫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x가 a 만약에 여기 1, 2, 3으로 바꿨다고 치면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3일 때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를 범위라고 본다면 1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실수는 연속적이잖아요. 그 연속적인 변량을 갖고 있는 대응 관계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응 관계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1 다음에 숫자가 뭐야? 여기다 쓸 수 없잖아. 그지? 그럼 1일 때는 1이었다. 그럼 1점 그 다음 숫자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응 관계와 순서쌍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한계가 있냐면 정의역이 이산적인 함수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정의역이 이산적이니까 뭐가 생기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1과 2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빈틈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방식으로는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대응 관계와 순서쌍만으로는 함수 자체가 약간 정의역이 이산적인 것들만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죄다 연속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갈 거냐면 함수의 상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네, 이거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이제 표기할 때 함수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을 갖다 쓰고 두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두 함수가 서로 같다. f와 g란 함수가 자체가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f라는 함수에 x를 넣고 여기도 x를 똑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의미인 거지 함수 자체가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두 함수가 이렇게 서로 같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물론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단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인데 만약에 제가 fx를 절대값 x라고 쓰고 gx를 x제곱이라고 써도 이 상황에서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죠. 그죠?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이거나 똑같거든요. 같은 정의역으로 제한을 해놓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만큼은 만약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만큼은 f랑 g랑 어떻다? 서로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일단. 그러면 이 함수는 두 함수가 서로 같구나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 서로 달라도 돼. 식은 달라도 모든 정의역 이 함수의 정의역과 이 함수의 정의역이 똑같고 이미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대응되는 모든 함수값들이 같기만 하다면 두 함수는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번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f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고 gx라는 함수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도 두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그냥 1차 함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x 값에 굳이 어떠한 멘트를 주지 않는다고 치면 그냥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이 x 값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값이 하나 있어요. 그죠? x가 1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함수에서는 실수 전체가 되긴 되는데 그 중에 1은 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와는 정의역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f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 gx는 x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면 x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x 플러스 1이 되는데 대신에 1에서는 아예 함수값 자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구멍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x가 1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1이고 x가 1일 때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번에 정리해 드릴 거는 이제 1대1 함수라는 말을 좀 정의를 쭉 한번 해볼게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말들을 쭉 정의를 할 건데, 일단은 정의 자체가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x값이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물론 이건 약간 좀 대충 쓴 거긴 하고요. 앞에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겠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이제 y로 가는 어떤 함수인데 여기에 이제 임의의 x1과 x2가 존재하고 그것은 x에 있고, 알겠지? 뭐 이런 멘트가 있다라고 치면 결국 정의역에 있는 x1과 x2를 골라서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서로 다르면 1대1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돼요. 네.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일단 이게 정의예요.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렇다는 1대1 함수의 정의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에 역으로 가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얘는 과연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시겠어요? 자, 역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fx1과 fx2가 서로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다라는 건데, 이거에 만약에 우리가 대우명제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알겠지? 얘가 전쟁, 이게 가정, 이게 결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어가지고 x1과 x2가 서로 같으면 fx1과 fx2가 서로 같다라는 게 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됐죠? 잘 보세요. 이거에 거꾸로 가는 이거를 얘기해 보자는 얘기야.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은 다시 써드릴까? 이렇게 된 거 지금 fx1과 fx2가 서로 다르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단데, 이거랑 이거랑 지금 같은 말이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얘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를 고민해 보자고. 알겠지?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 함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보세요. 아까 함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를 들어 1 뭐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있어요. 그럼 얘가 두 개를 대응시킬 수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 한 군데로 갔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잖아. x값이 같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무조건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x값은 똑같이 1인데 함수값이 f1이 1일 수도 있고 f1이 2일 수도 있다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인 거니까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얘들아? 맞잖아. 왜? 만약에 내가 이거의 대우명제 써볼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fx1과 fx2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다. x값도 서로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고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란 말이에요. 둘 다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이건 그냥 상황만 좀 바뀐 거죠. 근데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아니라고? 아니란 얘기야. 그냥 함수란 뜻이야. 함수란 뜻.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이 전제를 주면 fx를 1대1 함수라고 가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딱 외워두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외울 거다. 1대1 함수의 정의로서 외워버릴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을. 됐죠? 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성을 그냥 단순화 시켜버리면 또 오해가 생겨, 나중에 가서. 그래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해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만약에 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그럼 봐봐. 이 함수는 1대1 함수니? 맞죠? 이거 1대1 함수죠. 왜 x값 다르니까 y값도 거기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 지금. 맞지? x값이 다를 때 대응되는 y값들도 다 다르면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1일 때가 2가 되고 1,2, 2일 때는 3이고요. 3일 때는 1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들쭉날쭉이에요.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돼? x가 이렇게 커졌는데 y값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고 그랬다고요. 오케이? 좋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대응 관계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응 관계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이산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정의역이 이산적인 상황. 아시겠어요? 정의역이 이산적인 상황은 이 함수 개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오케이? 오직 그냥 x값이 달랐을 때 다른 y값만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고, 어떤 그래프가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막 그릴게.
막 그렸어. 이거 뭐 기울기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거 올라간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1대1 함수가 맞나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야. 일대일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 정의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값이 x값이 달랐을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돼요,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y를 하나를 쫙 봤을 때 거기에 생기는 교점이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돼야 되네요. 미안해. y를 제가 이렇게 잡아놔도 얘는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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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지?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무조건 하나씩으로 딱딱딱 결정이 돼요. 그리고 y를 하나로 봤을 때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딱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1대1 함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네. 자, 이거는 제가 뭐를 대표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의역은 연속적이었어요, 이제. 그죠? 연속적으로 쭉 흘러갔죠. 그래서 그림이 선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신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배우실 건데 지금 여러분이 뭐 알아야 될 그런 용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불연속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대표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불연속 함수였던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불연속 함수가 됐을 때 이게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철저하게 이 정의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정의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y 값을 하나씩 뚝뚝뚝뚝뚝 잘라봤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x 값이 하나씩 존재하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세 번째 상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의역이 연속적이면서 정의역이 연속적 맞죠? 연속적이면서 끊어지지도 않는 연속함수야. 정의역이 연속적, 그러니까 실수 전체를 이렇게 쭉 훑고 가면서 그 그림 자체도 지금처럼 이렇게 뚝뚝 중간에 뚝뚝 끊겨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얘가 한번 작심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약간 변심을 하고 살짝 내려오는 순간, 그죠? 살짝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같은 y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하게 돼요. 하나 이상. 그죠? 여기랑 여기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잘라서 봤을 때 하나씩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순간요. 혹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도 그럴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철저하게 올라갈 거면 쭉 올라만 가고 내려갈 거면 쭉 내려만 가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되는 그래프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가할 거면 그냥 계속 증가만 한다.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감소했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감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보통 보면 주로 다루는 상황이 이런 상황을 많이 다루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릿속에는 이게 사라져버리고, 알겠습니까? 사라져버리고 1대1 함수는 무조건 증가할 거면 증가하든지 감소할 거면 감소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팩트만 남게 돼요. 왜? 맨날 이것만 푸니까. 맨날 이 상황만 가지고 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다른 상황, 그 여타의 상황이 됐을 때는 꼭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갔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이야 내가 막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딱 살아있으니까 괜찮은데
계속 이런 것만 풀고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게 이게 1대1 함수라고 안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을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거를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 1대1 대응은 일단 두 가지가 같이 충족돼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동시에 그 다음에 공역이랑 치역이랑 서로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1대1 함수에다가 이 조건이 더 추가되게끔 돼 있죠. 네. 자,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얘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됩니다. 1대1 대응은. 우리가 만약에 대응 관계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여기 이제 1, 2, 3, 4가 있고 여기가 1, 2, 3, 4가 있으면 반드시 만약에 1대1 함수일 때는 솔직히 여기가 4개고 여기가 5개여도 괜찮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하나당 하나씩 가야 되고 또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5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 물론 치역까지요.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좀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x가 실수 전체를 얘기하고 y라는 집합도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을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메워져 있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이거 1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2, 여기가 3, 뭐 이 정도로 볼게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것은 이건 1대1 함수가 맞는가? 그리고 얘가 1대1 대응이 맞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까? 맞죠? 그죠? 탁탁탁탁 해보면 다 하나당 하나씩만 나와요. x값이 하나씩만 딱딱딱 결정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는 맞아요.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볼 건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지금. 왜 아닙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공역은 누구야? 실수 전체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값들의 실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치역, 짝대기를 받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생겨? 여기에 빈틈이 생기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이랑 서로 같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괜찮죠?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으로 간 게 아니고 F의 정의역이 그냥 X다. 그리고 X는 R과 같다. 라고만 했다고 쳐요.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정의역만 준 거예요. 공역을 안 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그냥 치역이 곧 공역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역과 치역은 같은 것으로 간주돼요.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1대1 함수만 만족해버리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까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런 멘트가 써있느냐 안 써있느냐, 범위가 어떻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제 이런 것까지 막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안 나오면 그냥 1대1 함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연속 함수라고 생각하면 쭉 증가만 하든가 쭉 감소만 하는 그 패턴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네. 자, 마지막 항등함수까지만 한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항등함수가 쉽지만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되게 잘 나와요, 항등함수가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두 개의 함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성을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알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은데, 일단 항등함수의 개념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냥 어떤 함수를 통해서 x를 넣는데 그 결과물이 같이 x가 되면 되는 함수죠. 그죠? 이런 함수가 이제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등함수는 fx는 x, 곧 y는 x가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y는 x이고, 보통 항등함수를 표현할 때는 i라는 함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i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거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함수의 이름은 이제 i라고 그냥 준 거지. 이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스탠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인데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fx의 관계식을 만약에 쓸 때 x라고 써도 되지만은 x 세제곱도 괜찮고 x 5제곱도 괜찮고 x 7제곱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항등함수가 얘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멤버들이 들어간다라고 치면, 또 다른 멤버, 예를 들어 2가 나와서 2가 대응된다라고 치면 벌써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안 될 겁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지금처럼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정의역의 원소가 극히 제한돼 있어서, 알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항등함수의 개수가 여러 개 나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가 무한집합으로 바뀌는 순간 무조건 항등함수는 이걸로만 존재합니다. y는 x로만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자, 정의역 이 유한집합이면 항등함수 여러 개 가능. 정의역이 만약에 무한집합이 돼버리면 항등함수는 y는 x로 유일.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착각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서 합시다.